자, 그러면 이제 입으로 벌이는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윤유한 위원장님과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서 이 시간을 좀 편하게 두 분이 좀 방금 편하게 막 그냥 말씀 잘 들었다고 막 다 인사하시던데. 편하게 좀 두 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네. 해주실 마우스복싱의 김재섭 위원장님,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김재섭 아,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카메라 그리고 어딜 봐야 돼? 아, 여긴가요? 여긴가요? 네, 어차피 아무튼 뭐, 네, 요거 보시면 아무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성민입니다. 두 분이 거의 뭐 사석에서 그냥 말씀 놓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편한 사이이신 모양입니다. 네, 네. 민주당인 것 빼곤 다 좋아하는 저도 친구입니다. 국민의힘인 거 빼곤 다. 네. 뭐 사귀는 걸로 가는 건 아니죠, 설마? 저는 결혼을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제가 네. 결혼식도 다녀왔습니다. 네. 네. 큰일입니다, 두 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김재섭 위원장과 박성민 최고위원. 지금 뭐 이슈를 바라본 여러분의 심정부터 일단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어제도 뭐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해요? 21대 국회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근데 하는데 매번 국회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최악이다. 이번에 진짜 최악인 것 같고 네. 또 이 국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음. 다시 국회 문제를 또다시 사법부로 가져가야 되는 정치의 상업화가 이제는 거의 그냥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서로 얘기가 안 네네. 되면 당연히 그냥 재판장으로 가자. 이걸 보는 국민들, 제가 봐도 답답한데 국민들께서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박성민 의원께서는 그거 다 국민의힘 탓이라고 보고 계시죠? 뭐 일단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뭐 그것과 별개로 제가 봤을 때에도 네. 너무 이렇게 좀 정치가 실종된 모습이 네.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근데 이 국면이 사실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총선 때까지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갈 네. 거고 우리 모두 이제 집 나간 정치를 찾아서 좀 헤매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그냥 하는 얘기로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뭡니까 정확히 그 의미가? 뭐가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상호 좀 양보를 하고 뭐 그게 협의를 정치예요? 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음, 사실은 각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국회라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음. 그렇다 그러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음. 성향이 다르고 음.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린 다르니까 앞으로 손 놓고 싸우기만 합시다 하는 게 국회 역할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각자의 유권자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또 각자의 상대방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해서 서로가 관철하려는 바는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답정해놓고 이쪽도 답정 넣어 이쪽도 답정 넣어 이렇게 해놓고 우린 이거 아니면 안 해. 이렇게 되면 계속 정치는 공회전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정치 실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비슷하게 동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선거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뽑아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특히나 뭐 총선 해봐야 뭐 한 60%이 정도 아마 투표를 나올 텐데 그럼 적극적인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나오는 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 그분들은 내가 당선되려면 어쨌든 더 소리 지르고 더 싸우고 그래야 이제 내가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될 테니까. 그럼 뭐 이거는 답이 없는 뭐 싸우지 말라고 해봐야 안 싸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싸우는 거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는 것도 싸우더라도. 명분 있게 싸우는 거 그리고 음. 중요한 정책적인 노선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당연히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네네네. 무조건 우리가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이견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싸울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제 물밑에서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네네. 상임위장에서는 언상 높여서 싸워도 우리가 중요한 민생 의제나 뭐 예산에 있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군요. 요즘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당이 다르면 뭐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 싸움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것을 제외하고 국민을 네. 위한 싸움이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네. 봅니다. 그 대표적인 아마 최근 케이스가 그 이동관 탄핵안 네. 이거가 지금 뭐 난립니다.
예, 그래서 아, 나는 네. 야, 근데 어렵더라고요, 약간.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탄핵을 뭐 추진할 수도 있죠. 뭐 탄핵을 추진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철회를 해야 다음 또 다음 그렇죠. 이제 본회의 때 다시 이제 뭐 할 수 있다 등등 내용이 좀 어렵던데 요거 어려워요. 좀 어떻게 브리핑을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네. 뭐 제가 네, 아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철회가 되면 다시 말씀하신 네, 대로 보고를 한 다음에 탄핵안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그렇죠. 탄핵을 한 거죠. 탄핵을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었죠. 예. 시도를 탄핵안을 낸 했었는데 건가요? 그 탄핵안을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이제 했죠. 본회의에 음. 보고를 했는데 본회의에 보고를 했다. 네, 네. 지난 9일 날 보고를 했는데 네. 원래는 노란봉투법이랑 방송상법을 통과시키려고 본회의를 이제 열었던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탄핵안을 얹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원래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해놨던 무제한 상황인데 토론 이거를. 그렇죠. 네. 필리버스터 준비해놨던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그거는 얹어버리니까 상호 합의된 건 전혀 아니고. 그건 아니었던 거죠. 할 네. 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뭐 알긴 네.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냥 갑자기 힘으로 확 밀어붙일 줄은 아,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들어온대더라. 얘기 듣고. 예,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멈출 수가 없다. 어차피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고 네. 솔직히 노란봉투 방송사법 역시도 막을 수가 민주당의 없다. 의석수로 가버리면 막을 수가 없게 음. 되니까 차라리 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버리고 네. 본회의를 무산시켜버림으로써 음. 24시간 이후, 그러니까 보고된 이후 24시간부터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는 국회법을 이용해가지고 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걸 무산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탄핵안은 뭐 유야무야 됐는데 보고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가 표결할 있습니다. 수 있는데 그렇죠. 24시간 전에 끝내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갑자기 허가 찔려버린 거고 이렇게 다시 이것을 그러면 철회를 한 거냐 아니면 폐기가 된 거냐 네. 라는 지금 또 논의로 국면이 제2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요게 이거를 이제 보고만 한 건지 그리고 그렇죠.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지 요게 좀 약간 논란인 거예요? 쟁점이 됐죠. 일단은 철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음. 이 의안이 철회됐다라고 이제 네네네. 보고를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보고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할 수 있다. 24시간 안에 우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무처의 이 판단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음. 결국에 지금 둘의 시각차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결국에 민주당은 이거는 보고만 했을 뿐, 그러니까 네네네. 쉽게 말해 이 국회법에 써져 있는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상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탄핵안이라는 게 결국에 딱 얘기한 시점부터 또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한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럼 보고한 시점부터 의제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 건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단순 보고 안건이었을 뿐 네네. 그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사무처랑 민주당이 짬짬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까지 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지금 상황이죠. 누구죠? 지금 이광재 의원입니다. 네. 약간 그래서 의심하시는군요. 많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고 시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라는 명문이 국회법 90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고된 딱 그 시점을 기점으로 국회법 90조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생겨버리는 건데 네. 갑자기 뭐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뭐 의제가 된 거다, 의안이 된 거다. 보고 안건이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보고 시점부터 바로 24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음. 이때가 바로 저는 본회의에 우리가 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라도 국회법 그냥 명문 자체만 봐도 24시간과 72시간이라는 시간 기점이 보고된 시점을 기점으로 쭉 흘러가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이때 통과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약간 역사까지 이제 끄집어내지고 있는 상황인데, 94년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을 비슷한 때, 일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철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래요? 그때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긴 네. 했습니다. 뭐 북한에서 이제 94년 네, 김일성 김일성 죽었을 때. 사망하게 네. 되면서 사실 이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을 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절차가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확실하진 음. 않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선례를 좀 통해서 네. 결과적으로 단순 보고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철회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번에 이게 의제로 인정이 되고 네. 그냥 이미 한번 상정이 됐던 거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회기 내에 다시 못 합니다. 사실 근데 이번 정기국회는 마지막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다 지나가게 되는 거고 아. 이번에 저희는 꼭 해야겠다는 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관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며칠 내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명분을 축적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을 비롯해서 네. 이사진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해임을 시키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지금 법원으로 가져가면 법원이 네네. 그 판단을 법원이 부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일종의 사전사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네. 이사장들이 아니 내가 받은 이 직무정지 처분이 너무나 부당하다,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계속 법원이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법적인 근거도 이미 쌓였고 네네네. 그리고 원래 방통위 자체가 5인 합의체 기구인데 네. 2인으로 지금 하고 그렇다고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만으로 탄핵을 할 수는 없어요.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예를 방통위 들면 운영법에 이제 좀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해석인데 우리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전원에게 기각됐던 거랑 유사하게 명백하게 이 해당 사안의 법률 위반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탄핵이 헌재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상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말 그대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위반한 거를 혹시 법원으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동관 위원장이 뭐 법 위반한 게 있다. 이걸 이제 먼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지난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이동관 위원장도 온갖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1심 결과 나왔는데 이동관 유죄가 나왔어요. 이거 항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적인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위를 계속 계속 뭘 유지한다면 하니까. 계속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 시점부터 직무정지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냥 공백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쫓아내자가 먼저 목적인 근데 거거든요. 누가 해도 이동관 위원장보단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누가 봤을 때. 들어오지도 못해요. 직무정지가 되면. 아, 그래요? 아니 일단 이 박문진 이사장 해임 건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계속 집행정지 네.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라고 할 때마다 법원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방통위가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동관 위원장은 절대 거기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안 냈는데 대통령께서 앉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네. 우리 위원장님 보실 때는 괜찮아요? 아니 뭐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가 잘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네, 있으나 인정할 수 있으나 직무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비춰봐서도 그렇게 할 그런 말을 할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례만 봐도 거기는 진짜 실제로 뭐 유죄 판결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가 아니 저는 돼서 이것도 충분히 가져가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탄핵 법원에서 인용된다?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을 안 될 합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이동관 네.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도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심지어 필리버스터 네. 1번 타자였던 이미자 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취소하는지도차? 네. 필리버스터 처리를 몰랐고 굉장히 15, 급하게 한 모양이네. 15시간 동안 발언할 이 자료를 이따만큼 챙겨 오셨어요. 그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악법이고 뭐 노란봉투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주장해왔던 그 정책적 소신, 정치적 방향 이런 것들을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서 다 버려버리냐. 전부 다 철회하고 대통령한테 거부권 써달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들의 본분이냐 근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이거는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률이겠구나 라는 약간의 여지가 있어야 저 말도 말이 되는 건데 아니 뭔 저희가 여지가 필리버스터를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4월까지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여기 손들어 주겠어요. 택도 없는 생각이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최소한의 실리를 챙겼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 당의 정책적 노선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네. 동의하든 안 하든 네, 어쨌든 본인들이 계속 주장해 오던 거를 네. 이동관 지키겠다고 뭐 용산에서 오더를 받았는지 아닌지 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키겠다고 4박 5일짜리를 철회해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죠.
네, 저희는 그 전까지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으나 네. 민주당이 요만큼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네, 그런 여기에 것들이요. 대해서 근데 72시간이 아니라 720시간을 해도 민주당은 어차피 뭐 저희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을 게 노란봉투법 누가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인 줄 알겠어요. 여당이세요. 집권 여당으로서 네, 네. 지금 거대 법안에 야당이니까. 대해서 얘기를 네. 하셔야 되는 거 거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노란봉투법은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저는 높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왜냐하면 음.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던 법이고 실제로 큰 문제가 있는 네네. 법이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파업을 할 때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파업하세요. 라는 거고 지금 우리의 파업 관행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주요 시설을 점거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실업노동법 자체에. 근데 그걸 다 어기면서도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회사를 마비시키면서도 파업을 하게 되는 관행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관행들조차 이제는 합법의 영역으로 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안인 거죠. 노란봉투법은 근데 노동자들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파업이라든지 뭐 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미 노동권과 관련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라는 사례는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얘기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법을 이제야 추진하는 게 되게 네. 죄송해야 되는 거다라고 너무 늦었다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6월인가요? 판단이 나왔을 때에도 뭐 쌍용차라든지 그 금속노조 관련한 사례에서도 이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을 해석해 보면 대법원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네네. 제한적으로 물어야 된다라는 대법 판결을 남겨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법적인 근거까지 사실 마련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이미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거고 굳이 이걸 더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 국민의힘도 별로 이 부정할 근거가 좀 빈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부권 만약에 나오면 그 제2권 만약에 행사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법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 법안을 봐달라라고 일종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거고 그럼 결국에 국회에서 또다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원안을 그대로 해서 다시 재발의를 할지. 더 많은 분들이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훨씬 더 네, 훨씬 더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3분의 거죠. 2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럼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거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쭉 사례를 살펴보니까 거부권이 많이 사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게 보통 뭐 원안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원안을 재발의하는 경우도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사례는 있긴 한데 네. 저는 결국에 대통령이 좀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면 아마 뭐 노동자들의 혹은 뭐 국민들의 좀 비판을 더 많이 이 정부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는 하고 계시겠군요. 그게 결국에 저는 총선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조금 잘 뜯어보면 그러니까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앞서서 말한 뭐 금속노조나 뭐 대우조선해양 문제 이런 것들은 원청이랑 하청 간에 사실 이 이중구조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거 다 그냥 덮어두고 네. 파업만 맘대로 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을 다 비껴나가고 당장 좋아 보이는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작용도 많을 거고 노조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이 문제는 결국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법안이다. 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다 하시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던데 노란봉투법이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대충 어떤 법이라고 정도 감은 뭐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으나 그래도 그 법을 뭐 이렇게 읽어보거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에게 편한 대로 해석을 그냥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약간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네네. 일종의 뭐 노동자들에게 뭐 불법 파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해주는 조장한다 법안이다. 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지적되어 왔던 뭐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하청의 재하청 문제.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하청하는 노동자들은 결국에 그 책임을
본질적인 사용자에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다리가 껴있으면서 결국에 본질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문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논리가 노란봉투법이 근데 그 그렇게 성립되지 이중구조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중구조 같은 걸 잘 해결할 수는 있는 법이에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 관련돼서도 약간 최종적으로 하청 노동자가 여기에 들어갈 여지들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지 않기 때문에 책임 네. 소재만 계속 원청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거 말고는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 담겨 있지 않은 법안입니다. 오히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주요 시설 점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도 노조 파업을 했었던 지금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그대로 방치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네. 노란봉투법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뭐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는 그렇죠. 협상 여지 없죠? 지금 법안으로는 안 되죠. 물론 아. 뭐 조금 더 조장을 하고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에게 그것을 설득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구조 문제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법안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요? 바꿀 네. 생각이 좀 있어요? 법안을 조금? 아니 저희는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꿀 생각 아.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 뭐 필요하다면 물론 뭐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그렇죠. 있는 건 저희는 뭐 사실 두 그럴 분이 수는 없기는 저희는 기도만 한데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 들면서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해서 뭐 민주당 탓을 하는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뭐 네네네.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집권 여당이 갖는 책임감은 무한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대안을 좀 내놔라. 그러니까 민주당 욕망하는 거 말고 여당이 하는 게 뭐가 뭐 있냐. 빨간봉투법이든 뭐든 아니 다 갖고 와라. 뭐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네. 파란봉투법이든 빨간봉투법이든 본인들이 네. 그럼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해결책을 아. 제시해야지. 고민도 없으면서.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이 맨날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고 뭐 대통령한테 거부권 써달라고 떼쓰고 이게 여당이 할 겁니까? 떼쓰지 마라. 저희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그럼 무슨 많이 말인지 얘기해요. 모르는 겁니다. 벽 대고 얘기하는 거 네, 같다. 벽 대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두 분이 서로 당적 다른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얘기 나누기로는 두 분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앞서서 그냥 서로 호의로 그냥 건넨 말뿐입니다.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요 주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맞는 일단- 게 사실 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청년 정치에 대한 생각. 두 분이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서로 민망해하는 그렇습니까? 그거긴 합니다. 네. 그래도 아마 그 여의도 이쪽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속하시죠, 두 분이? 그렇죠. 제가 저는 좀 젊은 편이죠. 그쵸. 네. 아마 지역구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릴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거의. 그렇죠. 이제 김영태 최고가 지금 지역이 그렇지. 없으니까. 그럼 어. 제가 제일 아마 여야 통틀어 제일 어릴 겁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전용기 의원 있는데 우리 당에. 지역구는 없으니까. 네. 비례시죠. 네. 뭐 이렇게 뭐 돈을 좀 많이 냈어요? 아니요,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가 좀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거의 뭐 이제 스타였죠. 네. 들어오실 때. 뭔 소리야?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손아람 위원장과 두 이렇게 분이. 조성은 그때. 뭐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셋이 네. 기자회견했던. 네. 자, 그러면 이제 청년 정치라는 게 청년 정치가 필요합니까,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청년 정치라는 게 말이 뭐 맨날 뭐 청년 정치를 양당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용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고 예.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몇 번 바뀌셨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 그때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네, 맞나요? 그거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뭐 혁신적인 목소리도 내고 당의 이미지도 내고 그런 거라고 좀 생각했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문제인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맞아요. 음. 오히려 주류에 편승해서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느낀 거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인 뭐 아젠다들 네. 그리고 정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아젠다들을 젊은 사람들이 좀 잘 포착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가 음. 정치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젠더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와서 아. 화제를 만들었고, 뭐 보건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기존의 정치인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담론들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포착하고 그거를 세련된 아젠다로 만드는 역할은 기성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준석과 함께 갑니까? 아니,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 같이 가진 네,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신당을 간다는 전제 아래 같이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청년 정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청년 정치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필요해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니 저는 이렇게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정치가 괜찮냐라고 오히려 역질문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이제 민의를 대변한다. 뭐 이런 네네. 이제 좀 중요한 소명을 띠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국회의 인원 구성을 보거나 뭐 성비나 아니면 뭐 연령대나 그들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굉장히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사실 50대 주류 맞죠? 남성이 대거 포진해 있는 국회에서 뭐 젠더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사실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만 하는 구조는 좀 기이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무조건 신선한 의제, 무조건 청년 문제 이렇게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네. 일종의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고통의 타자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의 타자화? 네, 그러니까 청년들 힘들지, 아, 뭐 우리 삶이 참 힘들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말로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그걸 절절하게 느끼냐는 전 진짜 의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청년들일수록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청년들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좀 발맞출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국회에 있는 게 좋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분 대표하는 분도 한 두세 분 계셔야 될 것 같고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정말 뭐 인구 비례로 따지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죠. 그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국회가 좋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든 또는 그런 분들을 조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든 그러니까 모든 당사자들이 한 명씩 하면 지금 300석 가까우면 안 네, 안될 것 되겠죠. 근데 같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인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너럴리스트여야 된다는 사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닫힌 귀가 아닌 열린 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네. 필요한 거죠. 청년들이 정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죠. 새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 첫 번째 벽이 너무 높고 맞아요. 넘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허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방송이라도 나와서 얼굴이라도 알리고 이러지만은 대부분 지역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구민들이랑 인사하고 뭐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되게 뭐 한 15만에서 30만 정도의 지역 구민들이 있는데 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그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천 명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조직을 또 뭐 해야 되고 그 조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돈도 시간도 다 써야 되고 다들 생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걸 하기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이거나 해서 이 지역 정치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좀 아버님 덕을 많이 봤다고 아유, 생각이 저는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제가 다 네, 알아서 하고 돈 많이 있습니다. 들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돈 많이 들 것 돈 같은데. 많이 들죠. 근데 저는 또 반면에 또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쁘게 좀 봐주시나. 예쁘게 봐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가령 이렇게 셋이 밥을 먹으면 제가 내려고 해도 아유 왜 이래 김 위원장 이제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만 아, 그래요? 예 아, 주로 이제 식사는 얻어먹고 다니신다. 그럼요. 예. 예, 많이 그 얻어먹고 돈 내면 법에 걸리지 않아요? 법에 걸리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물론 암암리 애들 막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또 대부분 다 어른이기 때문에 예. 밥값도 못 내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게 감사하게 그냥 많은 덕을 입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싼 밥 안 드시죠? 오마카세 이런 거 아니고. 저희 동네 오마카세가 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예, 네. 그런 거 얻어 드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먹지 네. 않습니다.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좀 어렵습니까?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를 정치인으로 보시지 않는 시선이 제일 아, 맞아. 어려웠어요. 그럴 것 같아. 네. 막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아유, 귀엽다, 귀엽다 그냥 이런 거나 약간 이제 하지. 뭐 그러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제 나이와 뭐 제 성별이라든지 음, 이런 음. 것들을 이유로 어 여기서 좋은 경험하고 아, 그래. 잘 취직해라. 이 맞아. 얘기를 전 진짜 처음에 많이 아, 들었었거든요. 인턴처럼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보고. 정치를 하려고 왔죠. 제가 회사 갈 거였으면 뭐 굳이 정치색을 입으면서 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치를 음, 업으로 삼으려고 왔는데 네네네. 이제 저를 처음에 제가 이제 당일 처음 공개 오디션을 보고 청년 대변인이 됐을 때 음흠. 인사를 이렇게 다니면 그래 뭐 좋은 시간 되고 좋은 경험하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이 사회에 나가서. 밑거름으로 쓰길 바란다. 아,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아, 나를 이렇게 정치인으로 보지 않고 얘가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안 음. 하는구나. 이거를 깨기가 좀 힘들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 젊은 정치인들을 점점 이렇게 키워갖고 정말 아주 쓰임새 있게 핵심 정치인으로 만드는, 리더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별로 없고,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 야, 저 사람, 픽업하시죠. 데리고 예, 와라. 데리고 와. 뭐 한번 이렇게, 만나자고 해라. 막 이렇게. 예,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저희 뭐 혁신위원회에서 내놨던 예, 50% 안도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랑 뭐 무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뽑아 놓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음, 뽑아 놓고 나면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뭐 공간을 주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음, 젊은 사람들 쓴소리 하라고 데리고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음, 때때로는 쓴소리도 하게 되고 뭐 주류 와 들과 다른 다른 소리를 낼 필요도 있는데 주량 다른 소리를 내는 순간 저거 누구 걔네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내부 총진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아, 뽑아놓고 나서 방치기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데 이게 찍어 누르는 건 안 된다 아, 이거죠. 그래서 예, 일단 50% 안자체 취지는 좋지만 예,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제 있는 청년들이나 잘 좀 그냥 아, 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좀만 쓴소리하면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명단 만드시고 보수 참지. 그렇게 그렇죠. 여기도 찍어내시는데 뭐 마찬가지로 남아내겠어요? 수박이라고 막 낙인 네, 찍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 네. 여기 또 오토멜론 네? 되셨어요? 아유, 저된지 오래됐습니다. 네. 당도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알기로. 당도는 현역 의원에게만 매겨지는 정책이기 아,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습니까? 매겨지지 아유,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영광이네요. 아니, 네. 어제인가요? 저 대통령께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여기에서 이제 청년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네. 요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정도 들으면서 슬슬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 청년은 뭐 언제 들어도 네, 언제 해도 뭐 좋은 그, 얘기다. 좋은 얘기지만은 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있는 청년들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새로 어떤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도 아, 누구 들어올까 중요하지만 봐 약간 아예 걱정되시는군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많이 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이 또 가서 상처만 받고 나가는 게 저는 또 아, 걱정이고 매번 이런 반복이거든요. 음, 오디션 한다, 몇 퍼센트 한다, 할당한다. 이거 뽑고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매번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네.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있는 청년들 잘 활용해라. 네, 있는 청년들부터 잘 활용해라.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내부 총질한다고 싫어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도 청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청년이었다예요? 과거형입니까? 뭐 거기도 그쵸. 청년이시죠. 아저씨 뭐, 아, 이제 이제는, 40대 네, 되시나요? 네, 아, 이제 어쨌든 근데 40대니까. 뭐 근데 정당 안에서는 또 그 나이는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아까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뭐 뽑아놓고 할당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음. 본인들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하는 사람을 청년 취급해주는 게 더 아,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네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면 아, 역시 청년은 이제 불안해서 못 쓰겠다. 불안해서 안 된다. 이러고 또 오디션 하고 없애버리거든요. 아, 그런 얘기도 해요? 하죠. 아, 당연히 있죠. 그런 젊은 얘기. 애들은 불안해서 안 그건 돼. 아,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젊은 애들 정서는 사고 쳐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고 치면 이제 그 뒤엔 또 청년 얘기 한동안 안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청년 없으니 다 애들 내보냈으니까 또 없으니까 이제 또 청년 한 뽑고. 텀 쉬고 다시 아 청년이 필요하다. 또 아, 오디션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런 거. 야, 근데 우리 정치권 너무 청년들을 좀 우습게 보네. 그러니까 제가 할당제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없으면 그마저도 음, 없으면 줄타기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뭐 음, 기득권에 이제 줄대고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는 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 두 분이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첫날이고 해서
좀 약간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갔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을 이렇게 서로 네. 워낙 또 이제 두 분이 성품이 온화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평화롭게 갔는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 간격을 좀 줄여놓고 아, 예. 서로 이제 드자비를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자비하는 해놓을 테니까 다음에는 속에 있는 감정을 참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마음껏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첫날인데 이 자리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라든지 여러분에 의해서 다 바뀔 수 있거든요. 아, 예, 약간 좋아요. 이렇게 예. 뭐 마주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예. 읍천리 커피는 어떠셨는지요? 이거 엄청 맛있던데요? 엄청 맛있죠? 전 다 먹었습니다. 거의. 예, 읍천리 382 커피라고 오. 저희 유일한 광고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원래 네.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이거 이거- 맛있어서 계속 먹었어요. 거의 한약 드시듯이 드셔도 돼요. 네. 예, 몸에 좋습니다. 저는 커피를 많이 챙겨가겠습니다. 마시는데도 맛있네요. 네. 많이 드셔도 맛있고 안 드셔도 맛있고 읍천리 382입니다. 어쩐지. 예.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맛있습니다. 두 분, 맛있다는 말 한 5번씩까지. 네, 첫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